2026년 5월 2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은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시작합니다. 한국인 활동가 2명이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지중해 공해상에서 각각 지난 5월 18일과 19일 이스라엘 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가자지구에 도착하기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군에 의해 체포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자지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역시 결국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체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정말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의 선박을 납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야 외교 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자지구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마스가 있고 곳곳에 온갖 무기와 각종 폭발물, 지뢰와 부비 트랩 등이 깔려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는 아직도 하마스가 지하 터널에서 그리고 민간인 가정집에서 민간인으로 위장해 은신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날리는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는 곳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가자지구를 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흑색경보 여행금지라는 뜻이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애당초 가지를 말았어야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이스라엘 군에 의해 체포되러 간다고 우리나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건 다른 나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죠. 자칭 활동가라는 사람들은 애당초 해상으로 접근하게 되면 분명히 이스라엘로부터 제지당하게 될 것이고 체포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구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로부터 체포당하고 구금을 당해서 국제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키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설령 우리 모두 가자지구로 자원봉사를 간다면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 군사작전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아세운 것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자지구는 현재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육상에서 그리고 해상에서 봉쇄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스라엘 당국 입장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 봉쇄를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굳이 남의 나라 군사작전 지역에 들어가서 무리를 일으키려고 했다면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이 그런 데 가지 못하도록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지 상대국 나라의 총리를 체포를 한 해 만에 이렇게까지 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2024년 5월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소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유가 뭔지나 좀 아십니까? 2023년 10월 7일부터 시작된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벌인 전쟁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겁니까?
바로 이 하마스가 먼저 시작한 전쟁 아닙니까? 가자지구의 무장 테러 세력 단체인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그동안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가자지구 인근의 유대인 마을로 들어가서 무고한 이스라엘 국민 4천여 명을 다치게 하고 어린아이 40여 명을 포함해서 1,200여 명의 이스라엘 시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251명이나 가자지구로 납치해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일을 겪고도 가만히 있을 나라가 어디 있고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북한군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영토로 넘어와서 민간인 4천여 명을 다치게 하고 1,200여 명을 죽이고 250여 명을 납치해 가도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화로 풀어봅시다. 협상합시다. 이러고 앉아 있을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안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더욱 중요한 251명의 인질을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마스는 끝까지 2년이 넘도록 인질을 돌려보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전쟁이고 그래서 진행된 전쟁인데 그걸 전쟁 범죄로 기소하고 체포한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서 잘된 결정입니다. 빨리 우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해 가세요. 당신들이 체포해 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겠습니다. 이럴까요? 아직도 이스라엘 국민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80% 이상이나 지지하고 있고 오히려 하마스와의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북한이나 베네수엘라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불량 국가의 정치 지도자 또는 독재자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이스라엘은 현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초강대 국가로 격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중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선 군사적으로만 봐도 지난 2024년 군수산업 수출 금액이 147억 9,500만 달러로 2019년에 비해서 약 2배로 성장을 해서 이스라엘은 세계 7위의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수출 규모는 무려 56%나 급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산유 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단과 모로코와 맺은 아브라함 협정으로 아랍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연대가 튼튼하죠. 그렇게 막 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과 이란과의 전쟁을 하면서도 2025년도 경제 성장률이 2.9%에서 3.3%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경제 선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수는 있는 것일까요? 체포할 기회나 있을까요? 아니, 체포할 자격이나 또 능력은 있을까요? 물론 우리나라에 온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제 우리나라에 올지도 알 수 없는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서 굳이 체포를 하네 마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질없는 소리이고 그냥 허세를 부리는 소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총리를 우리나라에 초대해도 모자르고 우리나라가 찾아가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서로 협력하자고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총리를 체포하겠다라는 발상과 그 발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정 지지도가 60% 이상 될 정도로 높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협력해야 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의 총리를 체포해야 한다는 과격한 말까지 해서 외교적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히고 또 스스로 적을 만들 필요까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국민들의 입장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과연 그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듣고 고마워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 물체로 2차례 공격을 당한 우리나라 화물선이 있었습니다.
공격을 당해서 파손을 입은 그 지점을 눈으로 봐도 분명히 이란의 무인 항공기의 모습과 일치하고 또 그곳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주체는 이란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 유독 우리나라만 아직 확인이 안 되었다면서 공격자를 이란으로 지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하게 말해야 하고 항의해야 할 곳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란이 아닐까요? 정작 화를 내야 할 곳에는 화를 내지 못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될 곳에 험한 말을 꼭 해야 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21일 이스라엘이 체포 구금하고 있었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을 추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에 반응해서 2명을 추방했을까요? 애당초 이스라엘 군은 2명의 한국인에게 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가자지구를 향해서 다가오는 배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멈춰 세운 것뿐이고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군의 목표는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굳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아도 결국 풀려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영장 운운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더욱 멀어졌을 뿐입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미워할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함께 가야 할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란에 지원금을 보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것을 검토하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단 한 사람의 뜻일 뿐이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일치된 의견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